짜잔! 이 상황이야.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식전주 서비스가 들어왔어요. 자, 갑자기 딱 소믈리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대회라고 하는 것도 항상 준비를 해보지만 되게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강사님, 저희 지난번에 와인 대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와인 대회란 뭔지, 뭐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대회 그들만의 리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소펙사에서 주관을 하는 프랑스 와인을 보는 대회. 프랑스 와인만, 물론 프랑스 와인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도 들어가요. 네. 근데 어쨌든 프랑스에 국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꽤 오래됐어요. 20년 넘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텔리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회라고 봐도 되고요. 네, 소펙사 대회고. 그래서 프랑스 와인만 프랑스에 한해서 이제 대회를 보게 되고 당연히 소믈리에 현재 영향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아마추어 영역도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영역이라고 해서 그쪽 보는 영역도 있고요. 어쨌든 소믈리에 영역과 어드바이저 영역으로 두 개를 나눠서 필기, 테이스팅 이런 것들 다 병행하고요. 이제 어느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이 상황에 어떻게끔 이 소믈리에가 대처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소믈리에 대회는 자, 짜잔! 이 상황이야. 어떻게 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돌발 변수를 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봐요.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떤 술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식전주 서비스가 들어왔어요. 자, 갑자기 딱 소믈리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가 지금 5명인데 와인을 주세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와인 말고 마티니 칵테일을 주시고요. 이분은 샴페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상황에서 상황을 갑자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믈리에들이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약간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그래서 소믈리에 대회를 얘기를 할 때 소펙사 대회가 있고요. 이제 키사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키사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네. 세계 소믈리에협회 한국 회원. 여기는 이제 대회명이 아까 소펙사 대회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라는 대회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키사 대회는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줬냐면 아까 세계 소믈리에협회 있죠. 이 세계 소믈리에협회에서는 매년은 아니지만 네. 한 3년 주기로 세계 대회를 열어요. 전 세계 이제 참가국에서 소믈리에들이. 대표들이 와서 모여서 경합을 벌이는 대회를 해요. 네. 그리고 대륙간 대회도 있어요. 아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대륙을 나눠서 여긴 또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한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 대회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예요. 세계 대회로 내 후보를 뽑아요. 되게 웃긴 게 아까 제가 여기 3년에 한 번씩 세계 대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 그러면 3명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1년 합쳐서. 그래서 이 매년 하는 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에 모여서 왕중왕전이라는 걸 또 해요. 예전에는 왕중왕전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결국 그 한 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3년에 있는 대회 입상자들을 모아서 또 다른 대회를 또 해요. 대회 속의 대회를 또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뽑힌 한 명이 나가요. 소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 뭐냐면 여기는 프랑스 주류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대회를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소펙사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들이 또 이제 모여서 자기들만의 또 대회를 하죠. 나름의 글로벌 대회죠.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그 소펙사의 산하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또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대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ASI라고 하는 세계 소믈리에협회 대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키사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두 대회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제2 외국어예요. 네, 영어를 하거나 불어를 하거나 태길이라고. 진짜요? 네. 그 둘 중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 대회가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도 과거에는 영어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아마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어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대회도 요즘 들어서 꽤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앞에 두 대회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이 대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대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많죠. 대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리는 거니까. 그쵸.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적어도 있다면 그들이 가져갈 테니 그쵸.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 대회라고 하는 것도 항상 준비를 해보지만 되게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격증보다 훨씬 더 압박감은 커요. 어허. 이게 이제 자격증과 대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대회에 관련된 소믈리에 대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와인에서 자격증이란 것도 존재하고 대회란 것도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능력을 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관심 있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짠! 정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알아봤어요. 진짜 네. 중요한 거 있었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